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폭발적인 확산세는 분명 억제하고 있지만 좀처럼 두 자릿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탓인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병원이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틀 만에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은 본관과 재활병원 두 곳입니다. 어제 본관 2층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영양팀 협력업체 직원 1명, 재활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오늘 본관에서 9명, 재활병원에서 6명이 추가됐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만드는 본관 조리실에서 일한 영양사와 파견 직원 등 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9명이 집단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조리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이송 담당 직원이 근무했던 7층 71병동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환자 1명과 환자 보호자 2명, 간호사 1명, 전문 간병인 1명, 환경미화원 1명입니다. 확진된 본관 조리실 직원이 재활병원 71병동을 들른 사실은 있지만 본관과 재활병원 감염의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즉 코로나19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될 장소고 방역수칙이 잘 이행되는지를 좀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측은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재활병원 71병동을 폐쇄하고 병원 환자, 직원, 보호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관에 대해선 조리실 인원을 교체하고 방역을 실시한 뒤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네, 이렇게 세브란스의 확진자는 재활병원뿐 아니라 본관 건물에서도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이들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 추가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병원의 통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세브란스 재활병원 출입구인데요. 굳게 닫혀있는 문 앞에 출입을 막는 파란색 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도 붙었는데요. 그 뒤쪽으로 병원 로비가 보이지만 건물을 오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확진자 7명이 발생한 재활병원 7층에 있는 71병동은 코호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환자와 가족 간호사 등 23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의 외래 진료와 치료도 중단됐고 환자 이동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세브란스 병원의 확진자가 오전 10시 기준으로 1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세브란스 측이 불과 30분 만에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가 모두 17명이라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급격한 확산세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대형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하루 만에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안과병원 간호사와 그의 동료가 확진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엔 이틀 만에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고 환자 식사를 만들고 배달하는 영양팀 직원도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확진된 직원들 모두 방호복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으며 병동에는 짧은 시간 동안 다녀오기 때문에 추가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예의주시하면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방역 당국마저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감염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승객 1명한테서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택시기사 2명이 잇따라 감염된 건데요. 앞뒤로 앉아 있었고 탑승 시간도 3분 또 5분 이 정도였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부산의 한 50대 여성은 기침과 열이 나 택시를 타고 집 근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3분 정도 이동하는 동안 기사까지 두 사람 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엔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번 역시 택시를 탔고 5분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을 태웠던 2명의 택시 기사. 마스크를 낀 상태로 각각 앞좌석과 뒷좌석에 떨어져 앉은 데다 3분과 5분 정도로 짧게 접촉했는데 두 사람 다 확진된 겁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접촉해서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좁은 택시 공간 안에서 충분히 환기가 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간 건 아닌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환기가 안 되는 택시 안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았거나 택시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 간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손이나 이런 데 묻어있던 바이러스를 의사분들이 만졌다가 손에 묻었다가 자기가 또 입이나 코 쪽에 전방 만지면서 감염될 수도 있죠. 이들 2대의 택시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 40명 가운데 24명은 음성이 나왔지만 현금으로 결제했던 일부 승객들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돼 조용한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분명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대 밑으로 억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을 끝으로 2.5단계를 마칠 수 있는 건지 정부가 여러 변수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상당수의 버스들이 차고지에 그냥 서 있습니다. 올림픽공원과 잠실 일대를 도는 노선버스의 기사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40% 이상이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자가격리 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산발적 감염이 끊이질 않으면서 하루 확진자 수도 좀채 줄지 않고 있습니다.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3%에 이르는 것도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눈에 띄게 잡혀간다는 좋은 신호도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병을 퍼뜨리는지 한때 2.5에 달했던 재생산 지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재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1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 신호와 부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어서 판단하기가 조금 아직도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피로도 누적돼 갈수록 효과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겪는 피해까지 생각하면 짧고 굵게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이번 주말까지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주말까지 상황을 꼼꼼하게 평가한 뒤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